네, 최희상입니다. 자, 이번에는 대책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시행사의 입장도 있을 거고, 또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도 있고,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시행사랑 대응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대책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, 그 대책위에 내가 가입함으로써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실 거예요. 대책위는 저희가 쭉 이렇게 보상 현장을 놓고 보면은 맨 처음에는 보상을 받는 지주들이 토지주들을 위주로 이제 대책위가 만들어지고요. 그 토지주들에서 분리돼서 뭐 화훼단지라든가 각종 업종에 맞게 또 대책위가 또 만들어집니다. 뭐 세입자 대책위, 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, 기업 대책위 이렇게 만들어지고요. 또 그거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 보면 또 대책위끼리 또 싸워요. 그럼 그 갈등을 또 누가 일으키느냐? 대책위 간의 싸움도 있지만 여기서 활동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세무사, 변호사, 간평사들이 영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하다 보면은 거기에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자극을 시켜서 또 다른 대책위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뭐 새로 생긴 대책위는 기존의 대책위를 또 비판하게 되고, 그래서 대책위가 만들어지면 또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. 또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면 그 둘 간의 또 갈등이 또 보기 싫잖아요. 동네 주민들끼리.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통합대책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이제 대책위, 비상대책위원회, 통합대책위원회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보상 현장은 거의 대부분이 2개에서 4개, 뭐 심지어는 뭐 7개, 8개 이렇게 대책위가 많은 곳도 있어요. 그래서 대책위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. 지주 입장에서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, 대책위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습니다. 한데 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상을 다녀보니까 느낀 건 있어요. 토지주가 작고 수도권일수록 대책위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. 합리적이고 법리적이고 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지주들의 자율성을 굉장히 다 오픈을 해줘요. 다 이렇게 하게끔.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책의 의존도가 커지고, 대책의 의존도가 커진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? 뭐 제가 방송에서 함부로 언급은 할 수는 없지만 돈이 오고 가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가 있는 것은 좋다. 한데 대책위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 보상금이 많이 나오느냐? 그건 아닙니다. 그리고 대책위 활동이 또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LH가 보상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. 그래서 어떤 시위라든가 대책위에서 하고자 하는 투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이에요. 제가 경험상 토지 보상을 한 번이 아니라 2번, 3번, 5번 이렇게 받아보시는 지주들을 만나요. 그러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고 그분들도 이제 저를 반갑게 인사하죠. 이분들은 대책위에 가입하지 않습니다. 그냥 LH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요. 보상금 주면 받고 보상금 안 주면 수용재결 그냥 본인들이 신청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세요. 그분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일 잘 알겠죠. 대책위 활동이 필요하다. 한데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.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보상금, 이제 협의 보상금이 통지가 되면 이제 서로 비교를 합니다. 주로 법무법인들이 이제 감정평가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. 보상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를 정보공개 청구라고 하는 걸 이제 할 수 있는데, 그걸 유도를 많이 해요. 그래서 A 지주는 얼마 받았고 B 지주는 이렇게 조금 받았으니까 이건 올라가야 된다. 뭐 이렇게 뭐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큰 실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대책위가 만들어지는 과정, 먼저 토지주 대책위, 또 그거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, 각종 대책위들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한 비상대책위가 만들어지고, 그 과정에서 금전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좀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지주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대책위가 그 과정에서 세무사라든가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. 근데 이 세무사하고 법무법인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저는 장담을 솔직히 못하겠습니다. 대책위를 등에 업고 통상적으로 뭐 10만 원, 20만 원 하는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1,000만 원, 2천만 원 부르는 세무사들도 있었고요. 통상적으로 5% 내외의 수용재결 수수료를 15%, 20% 부르는 대책위도 있었어요. 그래서
대책위에서 선정된 세무사, 변호사라고 해서 반드시 지주한테 가장 효율적인 안을 제시한다,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주로 이제 대책위가 갈등의 시작은 소위 감정평가사 선정부터일 겁니다. 감정평가사를 3곳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, 이제 지자체, 시행사, 주민,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는데, 이 주민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일단 크게 감정이 한번 상하게 돼 있어요. 지주들끼리 누가 더 유리하니 불리하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게 돼 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슬기롭게 지주분들이 스스로 해결하셨으면 좋겠고, 대책위의 간부, 위원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시면 토지 보상에 관한 정보를 더 빨리 습득하는 건 맞습니다. LH와의 어떤 협상 채널도 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한데 대책위 간부라고 해서 보상금이 더 높게 책정이 된다? 현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굉장히 공정하게 했었고, 심지어 위원장,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현저하게 낮았던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서 대책위 간부라고 해서 보상금을 더 많이 준다, 이건 근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대책위 간부 하시는 분들 고생이 굉장히 많으십니다. 이게 실제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, 그래서 또 막상 토지보상금 보상 우편물을 받고 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LH공사님 하시는 지주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. 다 불만이 많으시거든요. 왜 보상금이 이거밖에 안 나왔냐, 다 항의를 하시는데 그 항의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? 첫 번째는 LH공사한테 가서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대책위원장한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대책위원장들도 본인들도 이거 직책은 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주민들의 항의는 받는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이 아침에 8시 반에 가장, LH공사 보통 9시에 문 열잖아요. 8시 반에 와서 몰래 계약하고 가시고, 퇴근 시간 6시에 문 닫고 6시 반에 몰래 계약하고 가시고 그러세요. 그분들도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주민분들이 대책위를 너무 크게 기대도 하지 마시고, 나중에 보상금이 나왔을 때도 너무 대책위를 질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. 또 대책위에서 선정한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주들한테 최적의 답을 준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극단적인 케이스로 대책위가 없는 것도 있었어요. 제가 경험한 것 중에 창원에서도 그랬고요. 대구에서도 그랬었어요. 대책위가 없었어요. 보상금도 잘 나왔고요. 수용재결도 너무너무 높게 보상금이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대책위가 반드시 있다고 해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책위 활동은 적절한 수준에서 각자 개개인에 맞게 이기적으로 활동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